엄마, 내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방문 닫는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나요? 에리, 어제까지만 해도 껌딱지처럼 따라다니던 우리 아이가 오늘은 말대꾸의 반항처럼 보이면 정말 당황스럽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사춘기 자녀와 싸우지 않고도 더 친해질 수 있는 특급 비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마치 게임 속 보물찾기처럼 따라와 보세요. 사춘기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마치 외계에서 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대화를 피하고 자기 방에 틀어박히며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아버리면 혼란스럽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행동이 아이들이 스스로를 찾는 성장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RPG 게임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생성하듯 아이는 나는 누구인가를 탐색 중이에요. 어릴 땐 부모님의 말을 그대로 따랐지만 이제는 왜 그런지 묻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왜 9시까지 집에 와야 해? 라는 질문은 반항이 아니라 궁금함이에요.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부모의 기대를 비교하는 정체성 형성 과정이랍니다. 부모가 이 녀석이 감히 따져? 라고 생각하면 바로 싸움이 시작돼요.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구나 하고 이해하면 갈등은 크게 줄어요. 이 작은 시선의 전환이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답니다. A의 질문 뒤에는 나를 이해해줘 라는 외침이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질문 하나에도 아이의 정체성과 감정이 빼곡히 담겨 있답니다. 따라서 반응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마치 작은 씨앗이 자라듯 아이의 내면도 조용히 성장 중이니까요. 사춘기 아이에게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죠. 어릴 땐 엄마, 아빠가 최고였지만 이제는 친구들이 중심이 돼요. 그들은 비밀스러운 채팅방을 만들고 렬루, 킹받네 같은 은어를 사용하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하는 과정이랍니다. 이렇게 또래 집단과 어울리며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확장해요. 마치 새로운 사회에 들어가 자신만의 역할을 찾는 것과 같죠. 하지만 부모님은 이 모습을 걱정하거나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비밀 계획을 세우면 사고 칠 거야 라고 생각하죠. 또 별명이나 은어를 보고는 따돌림이나 불량한 관계로 단정하곤 해요. 이런 부정적인 시선은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느끼고 점점 숨어버리게 돼요. 마치 물속에 잠수하듯 모든 행동을 비밀로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부모가 도와줄 기회도 사라지고 아이는 외로움에 휩싸여요.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친구 관계를 영양분처럼 여기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해로운 바이러스가 아니라 아이 성장에 꼭 필요한 자양분이에요. 아이가 건강하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인정하고 응원해주세요. 그 작은 지지가 아이에게는 큰 용기와 안정감이 될 거예요. 사춘기 아이에게는 두 가지 행동이 특히 독이 돼요. 바로 영역 침범과 인격 무시예요. 아이들은 자기 방, 물건, 일기장, 휴대폰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노크 없이 방에 들어가거나 폰을 훔쳐보는 행동은 침략처럼 느껴져요. 이 행동은 아이 뇌의 편도체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편도체는 불안과 분노를 조절하는 감정센터인데 사춘기엔 특히 예민하죠. 따라서 불쑥 들어가는 건 내 성을 침범했어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A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보여도 그 배경에는 이런 심리가 숨어 있답니다. 또 넌 안 돼, 뭐가 되겠니 같은 말은 인격 무시예요. 이건 단순한 혼내기가 아니라 아이의 정체성을 짓밟는 행위예요. 부모는 정신 차리라고 하지만 아이는 무시당했다고 느끼죠. 이런 말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공격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아이의 마음속 외침은 내 개인 공간을 존중해줘 이랍니다. 이 감정을 이해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첫걸음이에요. 아이와 다시 친해지려면 먼저 바꾸려는 마음을 버리세요. 머릿속에 게임 그만하고 학원 더 보내야지 라고 정하면 안 돼요. 그건 답정너처럼 느껴지고 아이는 마음을 닫아버릴 거예요. 대신 우리 아이는 요즘 뭐에 관심 있을까 하고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돌 이야기를 해도 판단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대신 왜 그렇게 좋아? 어떤 점이 매력적이야? 하고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 하나가 아이에게는 내가 중요하다는 신호가 돼요. 대화 끝에는 꼭 격려로 마무리하세요. 예를 들어 게임이 그렇게 재밌다니 나도 알게 됐네 라고 말해보세요. 또 친구랑 같이 하면 더 재밌겠지? 하고 구체적으로 공감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자 아빠도 생각해볼게 라고 마무리해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한 대화 기술이에요. 이렇게 부모의 따뜻한 한마디는 아이에게 마법 같은 영향을 줘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욕심도 자연스럽게 커지죠. 공부 안 하면 화가 나고 딴짓하면 걱정이 되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모의 욕심을 줄이면 아이의 행복이 2배가 된다고 해요. 너무 강요하고 압박하기보다 아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를 욕심 상자에 가두지 말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어 100점 맞으면 스마트폰 바꿔줄게 보다는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요. 또
또 부모님 자신의 나이와 감정 변화도 아이와의 관계에 영향을 줘요. 아이가 사춘기면 부모도 30대 후반, 40대 초반 에너지가 줄어들죠.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하는 회의감도 들 수 있어요. 그런 감정 속에서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라는 말은 폭발 버튼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과거의 귀여웠던 모습을 떠올리며 지금을 받아들이려고 해보세요. 우리 모두 어른이 되는 중이니까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정말 바빠요. 학원, 숙제, 시험으로 하루가 꽉 차죠. 자유시간이 하루 1시간 반도 안 되는 아이도 많아요. 전문가들은 이런 아이들에게 문예체 활동이 필수라고 강조해요. 문학, 예술, 체육은 민감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최고의 도구예요. 소설 읽기, 시 감상,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춤, 운동 등이 포함되어 이 활동들은 전 세계적으로 정서적 안정과 충동 조절에 효과가 입증됐어요. 마치 마음을 치유하는 마법약처럼 작용하죠. 부모님은 시간 없다고 미루기 쉽지만 중학생까지는 꼭 기회를 주세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문예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몰입하게 도와주세요. 그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의 진로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공부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사춘기 자녀와 잘 지내는 핵심 비법을 정리해볼게요. 우선 하지 말아야 할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영역 침범은 절대 금지예요. 아이 배방 일기장포는 신성한 개인 공간이에요. 노크 없이 들어가거나 훔쳐보면 편도체 스위치가 터져요. 둘째, 인격 무시도 하면 안 돼요. 넌 안 돼. 나 때는 안 그랬어. 같은 말은 금물이에요. 아이의 정체성을 깎아내리면 마음이 부서져요.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는 문예체 활동 기회 제공이에요. 아이가 문학, 예술, 체육 중 하나라도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강요하지 말고 이런 거 해볼래? 하고 선택지를 제시하세요. 아이가 선택한 걸 뒤에서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마치 날개를 달아주는 것처럼 아이가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게요. 예를 들어 학원 대신 아이가 원하는 운동학원을 보내주세요. 주말엔 함께 영화를 보거나 미술 도구를 사주는 것도 좋아요.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마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배를 조종하는 기분이겠죠. 하지만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뒤에서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우리와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